자, 이제 대손으로 들어갑니다. 대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대손을 처리한다라고 하죠. 뭐 파산도 있겠고 부도 6개월 경과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대손에 대해서 처리하는 내용일 텐데요. 자, 대손은 저는 총 3단계로 배워요. 3단계로 어떻게 하냐면 대손을 첫 번째 예상하는 단계부터 들어가요. 즉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받지 못할 것 같은 비율을 먼저 선택을 해서 재무상태표에 올려두는 거죠. 자, 채권의 잔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못 받을 확률도 늘어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을 많이 할수록 매출이 늘어난 만큼 수익이 증가한 만큼 당연히 돈 뗄 확률도 늘어나니 대손상각비도 그만큼 대응해서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인식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걔네 회사 계속 돈 안 갚고 있더라니 라고 하면서 파산했더라. 부도 6개월 지났더라.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더라. 자, 그러다가 아주 다행스럽게도 다시 회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언제든 대손에 대해서 확정이 될 여지와 회수가 될 여지는 있죠. 그래서 보통 얘는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고요. 결산 문제에서 나오고 얘들은 보통은 어디에서 나와요? 일반 전표나 이런 전표 입력할 때 나오는 거죠. 얘들을 매입 매출 전표에다 넣을 일은 없어요. 일반 전표에 넣는 경우죠.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놓고 봤고 그러면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손을 설정하는 얘기가 있을 텐데 사실 대손이라는 게 매출 채권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우리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 어음에 대해서 당연히 대손을 설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미수금이라든가 대여금에 대해서도 대손을 설정할 수 있죠. 자, 이들을 손익계산서에 집어넣을 때 대손상각비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라고 하는 것도 있죠. 자, 대손상각비다 라고 하면 얘들은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거죠. 자, 얘들은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상황을 잘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내가 매출 채권이 됐든 기타의 채권이 됐든 어쨌든 3단계를 거쳐서 갈 것이다. 3단계 거쳐서 갈 때 매출 채권에다가 곱하기 대손율을 결정해 주시겠죠. 자, 뭐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설정률이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었지만 회계는 그런 거 관심 없죠. 그냥 1%다, 2%다 제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채권의 잔액에다가 문제에서 제시한 대손율을 가지고서 뭐 1%다라고 하면 1%, 그리고 기존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었는지를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결과값이 플러스가 나오면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환입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죠. 자, 대손상각비의 회계 처리는 차변에 대손상각비이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고 대변에 대손충당금이요 라고 해서 충당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충당금이 너무 많은 상태라고 한다면 대변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대손충당금이 지금 현재 너무 많더라.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줄이도록 하고 있고요. 대변에는 이런 대손충당금이 다시 되돌아 들어왔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대손충당금 환입 같은 경우는 판매관리비의 부의 계정, 즉 판매관리비는 여러분들 비용이잖아요. 비용의 부의 계정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수익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수익이라는 거지 진짜 수익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 부족하면 비용을 인식하시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대손충당금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비용을 줄이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족하면 비용을 늘리세요 라고 하는 거고 부족하면 비용을 줄이세요 라고 해서 판매관리비의 부의 계정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데 난 뭐 굳이 알 거 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빼주세요 라고 하는 거 요거 잘 알고 있는지도 사실은 체크가 필요해요. 자, 대손충당금의 금액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1월 1일 시점에 기초의 대손충당금이 아니에요. 기초의 대손충당금일 수도 있죠. 근데 기초의 대손충당금이었다가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냐?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하게 되는 대손의 확정이에요. 대손의 확정. 대손의 확정이다라고 하면은 대손의 확정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대변에 채권을 버리시면서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대손충당금을 다 가져다 쓰고요.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를 쓰세요. 이렇게 배우셨죠?
즉 이렇게 채권에 대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음이 확실시되는 대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대손의 충당이다라고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대손의 확정이다라고 하면 확정 단계에서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렇게 차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즉 얘가 1단계고 얘가 2단계고 얘가 3단계인 거죠. 대금을 다시 회수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할 때는 우리가 모두 다 대손 충당금으로 쓰게 되어 있죠. 대손 충당금을 쓴다는 건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 그만큼 상승한다라는 얘기로써요. 이렇게 대손에 대한 채권에 대한 대손에 대해서 대손 처리한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은 다시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했다가 확정액은 줄이고 회수액은 증가시키는 이런 형태로서 대손 충당금에 잔액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 남게 되는 기말에 지금 이런 대손에 대한 처리하기 전에 남아있는 요 잔액,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 기말 결산 전 잔액을 가지고서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흐름들을 알고 있으셔야지 무턱대고 기초의 대손 충당금을 뺄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되죠. 대손에 대한 확정이 있을 때는 그 충당금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대손에 대해서 회수가 되었을 때는 다시 충당금이 증가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대손의 확정이 나와 있어요. 교재에 파산, 소멸시효의 확정, 부도 6개월 경과, 기타 대손이 확정된 상황에서 채권을 감소시키고 있죠. 자, 채권을 감소시킬 때 조심할 점, 우리에게 쉽게 매출 채권과 관련된 내용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108번 외상 매출금이다 그러면 109번의 대손 충당금을 조회해서 보시겠죠. 조회된 액수가 부족해요.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자, 그 다음 미수금에 대해서 120번 코드의 미수금이나 아니면 대여금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들의 미수금의 다음 코드의 대손 충당금을 검색을 했어요. 자, 근데 없거나 부족하대요. 뭘로 처리하자?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야 돼요.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가져다 쓰고 그들의 대손 충당금을 조회해서 계정별 원장이나 이런 데 가서 조회해서 쓰는 것까지는 잘 하세요. 잘 하시는데 마지막 어디에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써야 되는데 습관상 대손상각비로 쓰고 나오는 거죠.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본인들이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대손의 회수입니다. 자,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손 처리했던 걸 다시 회수하게 되는데요. 여기 두 가지 케이스로 나와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케이스는 여기일 텐데요. 조금 세무 2급 때 고생스럽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 내용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받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쪽에 뭐가 있었냐면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과세표준에서 대손금은 함부로 빼지 않죠. 그대로 뭐를 해요? 확정신고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를 통해서 대손세액을 다시 돌려받게 된 거죠. 자, 돌려받았다가 나중에 거래처가 얘기합니다. 나 채권에 대해서 갚을게 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 돈이 들어와요. 근데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매출하면서 냈던 매출세액은 나라한테 대손세액 공제 신고하면서 돌려받았잖아요. 근데 외상값을 받았네? 그 안에 부가가치세도 있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내야죠. 다시 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1단계로 외상으로 매출을 했습니다. 외상으로 매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금을 갚지 않아서 대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손이 확정이 되고 나서 확정 기간에 뭐를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했다라는 건 상대방이 갚지 않은 이 외상값 중에서 10만 원만큼의 매출세액을 돌려받았다 이 얘기예요.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겠죠? 자, 그럼 환급 받고 나서 네 번째, 다시 대금에 대해서 대손 처리했던 이런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던 대금을 회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수가 110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가 환급받았던 세금까지도 받은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건값은 내가 그냥 챙기면 되지만 요 10만 원은 다시 나라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했던 세금 10만 원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대손세액 공제하면서 환급받았다가 그 상대방이 다시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니까 내가 다시 나라에 납부를 하게 된다라는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정됐던 대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회수하게 되면 이렇게 부가세 예수금이다라고 쓰게 되는 게 대손세 공제 신고를 통해서 매출세액을 돌려받았던 걸 다시 매출세액을 내야 되니까 여기에 부가세 예수금이다라고 따라 붙은 거죠. 자, 대손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매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떼인 돈을 다 회사 돈으로 하시면 돼요. 왜? 이미 매출세액은 나라에 신고하고 납부를 한 상태이니까 돌려받은 적 없대요. 그럼 받는 돈 다 회사 돈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대손 삼각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보통은 손익계산서에 계상이 될 대손 삼각비를 구해라 라고 하면 많이들 뭘 떠올리냐면 결산이구나. 결산할 때 채권 금액에다가 대손율 곱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의 충당금 잔액을 빼서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면 얘가 바로 대손 삼각비구나 라고 하면서 이 금액을 쓰라는 얘기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도 손익계산서에 대손삼각비가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우리가 대손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채권을 정리를 해줬는데 이 채권을 정리할 때 대손 충당금이 얼마나 있었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을 때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면 상관이 없었는데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를 가져다 썼을 거예요? 이 대손 삼각비를 만들어서 썼을 거예요. 이 경우도 역시나 손익계산서에 대손삼각비가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대손삼각비 쓸 수 있는 상황을 물어보면 두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다 염두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X1년도와 X2년도가 있습니다. 기준에 대돈 발생액, 그 다음에 전기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 그리고 기말 잔액이다 라고 해서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현재 500이다 라고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 500이 기말의 대손 충당금이 다음 연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기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500이 있었어요. 근데 기중의 대손 발생이 700이 발생된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이죠. 자, 채권과 관련해서 대손이 발생한 게 현재 700만 원의 채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회사에 기초에 있었던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500밖에 없더라.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대손삼각비이다 라고 해서 비용을 200 만들게 되겠죠. 자, 최소 200까지는 이제 확보한 상태예요. 그 다음 갑니다. 전기에 대손금에 대해서 회수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기초에 있었던 금액을 모두 다 가져다 쓰고서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는 상태였는데 이 대손 충당금이 없는 상태였다가 회사가 300만 원만큼 회수를 하게 되니까 차변에 현금 300 이렇게 하면서 대변에 뭐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이다 라고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1월 1일에 500이 있었다가 이 500을 써서 제로가 된 상태였다가 다시 회수가 되어서 300만큼 대손 충당금이 증가하니까 우리가 대손에 대해서 설정하기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 상태이더라? 300. 자, 그러면 그 얘기 했었어요. 이 대손에 대한 채권 잔액에서 우리가 대손율을 곱하고 그리고서 기존의 충당금 잔액을 빼세요라고 할 때 이 충당금 잔액 조심하시라 그랬죠? 1월 1일 날 있었던 금액 아니라고 했어요. 대손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여기서 금액이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 금액이 증가하기도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초에 500이 있었다가 대손 충당금 대손의 확정을 통해서 500이 모두 다 사라졌다가 다시 회수하는 금액으로 인해 300이 상승해서 이 대손에 대해서 결산하기 직전에 얼마가 남아있는 상태구나, 300이 남아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즉 여기 잔액이 얼마냐면 500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전체 채권 금액에다가 1% 설정한 거 혹은 뭐 몇 퍼센트 대손율을 설정한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게 되는 대손 충당금일 텐데 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대손 충당금이 500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300이 있었죠. 그럼 나는 얼마만 추가로 설정하면 돼요? 200.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대손삼각비가 200이 하나만 아니는 게 아니죠. 아까 우리가 대손에 대해서 발생했던 거 200에 결산할 때 200. 둘 다 합치면 400. 그래서 400이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대손삼각비를 판단해 주셔야지 멀쩡하게 기말만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자료이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했을 때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 기초의 충당금 잔액이 30이고요. 파산으로 매출채권 5만 원을 대손 처리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손 처리했다라고 했을 때 채권에 대해서 매출채권에 대해서 5만 원이 사라지더라. 근데 대손충당금이 충분하냐라고 했더니 충분하게 지금 현재 있네요. 얼마? 30만 원. 근데 30을 다 갖다 쓸 필요는 없죠. 내가 필요한 5만 원만. 그러면 기초에 30만 원이 있었지만 5만 원의 충당금을 가져다가 확정 처리를 함으로써 사라지니까 이제 충당금 잔액은 25만 원만 남은 상태예요. 전개 대손 처리한 채권 중에서 3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그러면 8월 25일 날 우리가 하게 되는 회계 처리는 차변에 현금 3만 원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대변에는 이렇게 대손 처리했던 채권이 회수가 되면서 대손 충당금 3만 원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25에서 끝난 줄 알았던 대손 충당금이 3만 원만큼 상승하게 되니 결산 직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8. 자, 현재 매출 채권 잔액은 1,000만 원이다. 여기에 회사는 2%의 대손율을 설정할 거다. 자, 2%다라고 하면 20만 원 나오네요. 자, 20만 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회사의 충당금 잔액이 28만 원이래요. 그러면 8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뭐를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대손충당금 환입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충당금과 관련해서 대변에 대손충당금이 사라집니다. 8만 원. 그리고 여기에 환입이 기록이 자, 이쪽이 충당금이구나. 대손충당금이 8만 원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환입이 대변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가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단계 대손상각비는 마이너스 8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게 만약에 플러스 금액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손상각비는 8만 원이다 라고 했을 텐데 마이너스 8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말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20이다. 요 1,000만 원의 2%에 해당하는 만큼만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20 맞습니다. 자, 8월 25일자의 분계는 차변의 현금 3만 원, 대변의 상각채권 추심이익이다 라고 해서 3만 원이 기록이 된다는데 우리는 이런 계정을 쓸 일이 없어요. 그쵸? 자,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대변의 대손충당금이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옛날 저도 배우기 전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는 하는데 이거 없어진 지 한참이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쓰시면 되는 회계처리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었죠. 자, 기말의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직접 차감해서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간접법으로 마이너스 형태로 쓰도록 하고 있지만 아예 직접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싹 빼버리고서 순액만 쓰는 방법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겠죠. 자, 이 대손과 관련된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회계 처리도 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매출 총 이익률이 10%다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 총 이익률이 10%다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매출 원가라는 건 우리 매출액의 90% 비율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액이 전체가 100%인데 거기에 이익이 1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가가 90%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자,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의 매출채권 잔액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초 재고액이 우리가 6만 원이었대요. 자, 기초 재고액이 6만 원, 단기 매입액이 58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기말 재고액이 지금 현재 10만 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내용들을 쭉 쓰다 보니까 여기가 기초, 매입, 기말, 여기가 뭐가 되겠구나? 매출, 원가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58만 원에 6만 원을 더해주시면 64만 원. 10만 원을 뺀다라고 한다면 54만 원. 자, 매출 원가가 54만 원이죠. 그러면 전체 매출액의 90%에 해당하는 게 원가였어요. 이게 54만 원이었네요. 그러면 54만 원에 나누기 0.9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나오겠네요. 요 곱하기 90%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나누기 90%를 양변에 하시거나 혹은 곱하기 90%를 다음변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매출액은 얼마가 되었다? 60만 원이 되었다.
60만 원에 90% 54만 원 매출원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매입에 대한 내용은 내었고요. 이제 매출액을 구했는데 이 매출액 중에는 뭐도 있어요? 현금 판매액도 있어요. 그러면 현금 판매액 30을 제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정말 외상으로 매출한 값이 나올 텐데 외상으로 매출한 게 30만 원일 거예요. 자, 이 외상으로 매출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T 계정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물어본 건 기말 금액이었다. 기말. 자, 기초에 대해서 보아하니 기초의 금액이 현재 20만 원이더라. 자, 그 다음에 단계 채권에 대해서 회수된 금액. 회수하게 되면 그만큼 매출 채권이 줄어들겠죠? 얼마? 1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더 이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만큼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외상으로 매출하면서 늘어난 외상 매출금은 지금 현재 매출 채권 30이 늘어난 거고요. 그럼 차변의 합계가 50이었죠. 대변도 50이 되어야 해요. 근데 회수되고 대손 처리한 거 빼고 나니까 아직 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30이구나 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까지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자, 현금 매출액이 있었던 거는 앞에서도 똑같은 문제 유형이 있어서 풀어봤는데 대손의 발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혼란이 왔을 수 있는데 대손이 발생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던 채권 잔액을 그만큼 회수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금방 풀릴 거예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대손 충당금.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하면은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율을 곱한 만큼이 들어가는 거겠고요.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손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혹시라도 충당금이 부족하다면 대손상각비가 나올 수 있고 또 결산할 때 대손상각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1월 1일부터 5월 27일 갔을 때 충당금이 지금 현재 기초에 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27일 날 대손 처리가 5만 원이다라고 된 거죠. 그럼 채권에 대해서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것은 5만 원. 그런데 이 회사에 대손 충당금이 남아있는 것은 얼마더라? 3만 원. 그럼 부족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손상각비이다. 이렇게 불러줬겠죠. 그래서 대손상각비가 일단은 2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전년도 대손 처리된 매출 채권의 회수가 5천 원이 있었다. 그럼 차변에 돈, 현금 5천 원이다 라고 하면서 대손 충당금 5천 원이 생길 텐데 여기서 자, 기초에 3만 원의 대손 충당금은 있었지만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5천 원이 이렇게 대손 충당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기말의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이다라고 해서 27,000원. 이게 바로 재무 상태표에 들어가게 될 금액이며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충당금 잔액 5천 원을 빼게 되면 추가로 보충법에 의해서 22,000원만큼의 금액이 처리가 될 거다. 자, 그러면 22,000원이다 라고 하는 금액까지 우리가 차변에 대손상각비, 그 다음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다 라고 해서 22,000원. 이렇게 되면 5,000원에 22,000원 더해서 27,000원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게 될 거죠. 자, 대손 상각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기 2만 원도 있었고 결산할 때 22,000원도 있었어요. 두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42,000원이 설정이 되겠네요. 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게 될 대손 충당금은 27,000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될 대손 상각비는 42,000원.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봐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제 잘 풀리셨나요? 자, 내가 잘 풀렸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어렵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세무 1급에서 물어보는 패턴은 똑같죠.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을 설정하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올려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이다 라고 했을 때 기초에 대손이 확정되면 마이너스, 그 다음 다시 회수하면 플러스다. 그래서 기말에 채권 잔액이 마련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금액이 나오면 대손상각비, 마이너스면 대손충당금 환입이더라 라는 얘기. 그 기본적인 내용 틀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문제를 섞어서 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상품과 매출 채권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서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을 이용해서 다시 매출액을 유추한다거나 아니면 뭐 매출 원가를 구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응용하는 문제들도 조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다음 시간에 재고자산이 나오고 있네요. 또 재고자산은
문제는 세무 1급에서 어떤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저희 다음 시간에 기본 이론과 함께 문제 풀면서 유형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